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오시는 방법부터 거주하시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가적인 사항들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오시려면 이제 항공편을 좀 알아보셔야겠죠. 요새는 직항도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주변국,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서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직항은 근데 이제 티웨이 항공사가 운영 중인데, 기내가 이제 저는 너무 좁아서 저는 많이 불편해서 잘 안 탑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입장에서는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처음 오시는데 주변국 경유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불편하셔도 직항 한번 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 한 3위쯤 되죠. 한국에는 한 60일 무비자입니다. 그런데 60일인데 그게 120일 중 60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0일 중에서 60일까지만 체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제 만땅 여기서 체류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60일은 무비자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총 120일을 계산해서 60일만 무비자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갱신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장기 체류를 하신다면 노동비자나 주로 이제 그 교육비자를 주로 받으시는데,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노동비자에 대해서 아주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1년 비자인데 실제로는 한 10달 정도 기간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혼자 못 하시니까 대행을 시키실 텐데 그 비용이 한 700불 정도예요. 700불 정도 내외에. 그리고 준비하시려면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에이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이게 이제 올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격에 맞는 사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여기서 모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하는 병원에서는 이제 오전에 가야 됩니다. 오전에 가서 이제 체크를 하고 결과는 다음날 오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과지 이제 받아오시면 되고, 엑스레이는 이제 저도 올해 처음 해봤는데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유로파라는 좀 다소 큰 진단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했더니 이제 2시간 후에 결과지가 나와서 그걸 받아서 줬고, 근데 이제 노동비자는 이제 창업을 한 경우나 이제 취업을 위한 경우에 이제 발급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제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에 도착을 한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숙소를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컷은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체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일주일에서 이제 보름 정도, 예컨대 이제 시장조사 차원에서 오셨다면, 한국 식당과 가까운 호텔, 적절한 곳 찾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살기나 좀 더 길게 살아보실 분들은,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아파트를 얻어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침실 하나짜리는 지금 괜찮은 아파트가 요새 한 600불 정도 내외로 이제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한 달에. 방이 추가가 되면 이제 요금이 좀 더 비싸집니다. 물론 위치나 이제 아파트 상태에 따라서 시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 화폐는 솜입니다. 솜. 예. 이 솜 곱하기 16 정도 하면은 이제 한국 원화로 얼마인지 대충 계산이 나오니까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달러도 통용이 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불짜리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다고 달러를 이렇게 잔돈으로 50불, 1불 이런 거 바꿔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시면 공항에서 이제 100불, 200불 정도만 공항에서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환전소는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시내에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숙소는 지인한테 이제 부탁하셔도 되겠지만 한국에서 미리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에 하우스 케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핸드폰도 이제 앱을 까시면 되지만, PC만 영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PC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하우스 케이지라고 이제 구글에 쳤더니, 여기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를 이제 영어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옵션을 렌트, 아파트먼트, 그 다음에 이거 치지 마시고 그냥 맵을 누르시면 쭉 이렇게 뜹니다. 지역을, 여기 이제 비시케크이고요. 여기가 수도니까. 또 비시케크 눌러주시고, 오늘 이게 다 이렇게 지역별로 메모들이 이렇게 쫙 떠요. 네. 다 뜨니까 어느 지역이 좋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사진이 쭉 나오죠. 그래서 몇 층이고 몇 스퀘어미터다, 평방미터, 천장,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좋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차피 여기 오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하고 오실 테니까 오시는 목적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고 가격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나라가 11월부터는 이 나라 남방이 아직도 이제 석탄으로 하는 주택들이 평지 쪽에서 많이 있어요. 주로 이쪽입니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지만 북쪽과 완전 서쪽, 완전 동쪽 이런 쪽은 아직도 석탄을 떼기 때문에 석탄 냄새 때문에 이제 주로 요 남쪽 여기가 산입니다. 여기가 산이고 이 남쪽 이쪽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일단 마트 가깝고 식당 가까운 곳이 좋겠죠. 처음에는 그런 곳 찾아보시고요. 또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하루에 2끼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인데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식사까지 제공이 되니까. 해외여행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 해당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걸 아주 빠르게 습득하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장점이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뭐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그러시면 아파트로 깔끔한 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제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얘기 시작한 김에. 한국 생각하시고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얘기해 봐야 주먹구구식이니까 괜히 고생만 하시고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거냐.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우스 케이지에서 나한테 편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이제 편리한 지역,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준의 아파트를 이제 서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이스를 하시고 이제 통역과 함께 이제 골랐던 물건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외국인도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만 있으면 아파트나 이제 건물 뭐 이런 것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토지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구매에 제한이 있어요. 한국도 외국인 토지법이 1998년인가요? 그때 폐지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외국인한테 팔면 나라를 뺏긴다, 그런 관념이 아직은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매매하실 때 보통 달러로, 그것도 대부분 현찰로 거래를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원화를 이제 현지 통장을 개설하시고 원화를 이제 정상적으로 송금하셔서 달러를 찾아서 처리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환관리법이 있어서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해외 송금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송금 금액에 따라서 한국은행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크면 회사 관련된 자료,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 잘 냈는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업 계획, 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냐, 이런 사업 계획도 이제 신고한 후에 이제 추후에도 이제 반기별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큰 금액이 아니면 상관이 없겠지만 송금 금액에 따른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제 신고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건물 구입하실 때 한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한 부동산 금액이 큰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과세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나라는 한국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한국에 신고만 잘 하시고 여기서 세금만 잘 내시면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인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전쟁터 안 나가려는 그 러시아 남자들이 이 키르기스탄에 주로 물가가 싸니까 정말 소위 개떼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쯤부터는 이제 물가가 이제 2배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렌트할 곳도 찾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도 오르죠. 이제 렌트할 곳 없어서 이제 그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건도 잘 팔리고 식당들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이렇게 올랐죠. 뭐 그렇지만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1억 5천만 원 정도면은 이제 그나마 혼자 살기 편리한 비교적 깨끗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 공간이 8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관리비 같은 거 계산할 때도 가중 계산되는 그 기준이 80제곱미터예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적으로 제곱미터를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거기 나온 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누면 여기 몇 평인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좋은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기로,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 먼저 한국능력시험 4급 이상의 통역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통역과 함께 여권을 번역 공증을 하셔야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이제 번역하고 공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 공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시고, 그걸 뭐 한 번 하시는 게 여러 장을 하세요. 뭐 번거로우니까 한 번 가시기도, 통역 구하면 통역 왔다 갔다 차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 나라도 이 등기관에게 그 실질적 심사권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확인하고, 또 이 매물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우리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잖아요. 그 을구를 보듯이 이제 그 등기관이 이제 등록된 담보 설정이 있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확인을 하죠. 얼마에 샀느냐, 돈은 받았냐. 외국인이면 이제 이거 잘 이해하고 있냐, 지금 잘 이해하고 사는 거냐,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통역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제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집문서죠. 집문서, 등기권리증이죠. 집문서를 기존 이제 매도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주말하고 수기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직 주말하고 지우고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자를 바꿔서 그거를 줘요. 그게 바로 집문서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 지금 정부 시스템을 전자하고 있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집문서 잃어버리시면 좀 골치 아프니까 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 집문서 잃어버리신 분이 있어서 그 사건을 처리해 드렸는데, 저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게 미리 이제 원하는 금액을 정해 놓으시고 부동산한테 맡기십시오. 그 가격을 말씀하시고 판매를 의뢰하는 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외국인하고 이제 우습게 보고 일단 팍팍 깎아놓고 시작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실크로드 그 상인들의 후예답게 아주 협상력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그 판매하실 때, 부동산 판매하실 때 그 부동산을 구매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은 양도소득세 면세입니다. 면세. 1년 이상만 살면 됩니다. 1년 이내에 어떤 피치 못할 이유로 판매한다 그러면 양도 차액의 10%를 납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차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차액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법령이 아주 손쉽게 바뀝니다. 예, 항상 전문가 의견을 여쭤봐야 됩니다. 예, 어제도 이제 입법 예고 나온 거 보니까 모든 아파트는 이제 책임보험으로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걸 꼭 실행을 하겠다, 이런 입법 예고가 있어서
저도 방금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굉장히 손쉽게 바뀌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꼭 여쭤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한번 자료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키르기스탄에는 48,000여 채가 이제 아파트가 건설 중입니다. 건설 붐입니다. 이 나라 인구는 700만 명쯤 되는데 너무 갑자기 공급 과잉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8,000채면 한 가구당 뭐 3명의 식구가 3명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38에 24.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 작은 비시케 주로 이제 도심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건설을 하고 있다. 좀 과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기도 이제 한국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는 대출 끼고 사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체계이긴 한데 그 대출 기간이 최대 3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새 보니까 15년짜리도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떠한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나 아니면 뭐 집값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수많은 담보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보다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외환위기 때 아주 잘 배운 것이죠.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물가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 재화는 한정적인데 이제 돈을 자꾸 뭐 찍어내거나 또 신용으로 자꾸 뭐 돌리면서 창출을 하게 되니까 돈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속도가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공장이었을 때, 전 세계 공장이었을 때는 이제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올랐죠. 네, 원래는 속도가 안정적이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일본도 이제 잃어버린 20년 그때도 잃어버린 10수년입니까? 20년입니까? 예. 그때도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고정이 돼 있었죠.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게다가 이제 여기 아직은 아파트 가격이 싼 편이니까 비교적 어차피 오래 계실 거면 비싼 월세 내느니 하나 사는 게 낫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자가 비싸니까 월세가 비싼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자율에 맞게 이제 월세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단기 거주부터 이제 주택 매매까지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